사람의 폐는 태어나서 3년만 되어도 모두 잿빛으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 갸우뚱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온갖 오염된 공기가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과 3년만 되어도 폐가 더러워진다고 해요. 이런 오염물질이 나이가 들어가며 쌓이게 되고 여기에 흡연 등의 좋지 않은 습관들이 더해지면 이게 바로 폐암뿐만 아니라 폐가 돌처럼 굳어가는 폐 섬유화와 같은 폐기관지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폐가 건강해야 세균을 방어하고 몸 전체의 기능도 잘 유지되는 만큼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말기 폐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불과 2%로 낮은 편이라고 하니 더욱 신경 써야겠지요. 폐기관지를 보호하는 진액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줄어든다고 해요. 때문에 시니어들은 호흡기 질환에 특히 더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폐는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고 3분의 1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해요. 이로 인해 유해물질과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치명적인 폐 관련 질환 발병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폐에는 유독 많은 먼지가 쌓이는데 폐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호흡이 불편해지고 피로와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연히 일상생활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폐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과 혈관 등 다른 장기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먼지가 나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흡연을 많이 하는 분, 또 시니어들은 평소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폐 진액 분비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폐를 살리는 음식과 생활습관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진액 분비를 돕는 음식 첫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폐기관지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도라지를 주목하세요. 도라지는 한의학에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처방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재입니다. 특히 염증을 없애 진정시키고 항알레르기, 해열, 진통 등의 다양한 작용을 통해 호흡기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기관지점막의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삭혀서 없애주니 보물 같은 약재라고 할 수 있지요. 놀랍게도 도라지에는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기관지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겨울철에 자주 걸릴 수 있는 감기와 폐렴, 천식 등 폐기관지 질환 예방과 증상을 개선하는 데 특효약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데요. 연구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을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원인균에 투여한 결과 세균 증식이 70%나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라지는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차로 드시면 폐를 따뜻하게 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과 항산화 효능이 있어 폐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아주 탁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폐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폐를 지켜주어 만성 폐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요. 특히 강황은 면역력을 높여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어서 계절성 질환이나 감기, 알레르기 반응도 줄여줍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기도의 염증이 줄어들고 점액 분비를 조절해 주므로 호흡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을 쉽게 먹는 방법으로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한 티스푼 넣어 만들어 드시거나
차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두고 드셔보세요. 세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폐를 정화하고 우리 몸의 독소를 감소시켜서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특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항염증 및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 기도를 넓혀 기침을 완화하고 폐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강은 폐 조직 내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흡기 감염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생강을 끓여서 마시면 가래를 줄여주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생강을 깨끗이 손질한 후 얇게 썰어 압력솥에서 약 2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이면 생강 속의 유효 성분이 더 잘 추출돼서 효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생강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경우 활성 성분이 더 잘 분해되고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감기 예방뿐 아니라 혈액순환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폐 건강과 면역력에 특효약이 된다고 하니 매일 한 잔씩 꼭 드세요. 네 번째, 사과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 분들은 사과를 드세요. 사과는 오래전부터 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요.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중 퀘르세틴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인 성분으로 폐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폐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사과에 포함된 비타민C는 면역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은 사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폐활량이 증가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은 천식과 같은 염증성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이곳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사과를 매일 먹는 것은 단지 폐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폐렴에 걸리면 식욕 부진이나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과 가래인데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때 진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폐렴은 노년층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암이나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에 속하는 만큼 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는 우리 몸, 특히 폐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무는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호흡기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무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폐렴 예방에도 아주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도 무의 항염증 성분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발표했지요. 이 연구에서는 무가 폐 기관지 건강에 정말 탁월한 식품이라고 추천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무는 소화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으뜸인데, 무즙을 꿀과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고 폐에 쌓인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다음은 암 예방과 폐가 건강해지는 습관인데요.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 폐와 호흡기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대사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폐 점막도 건조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고 호흡기도 약해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물이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은 거예요. 특히 아침에 물을 마시면 밤 사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다만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차가운 물보다는 음양탕처럼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알고 드시는 분도 많으시지요. 음양탕은 한의학에서 권장하는 음용법으로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1:1로 부어서 섞은 것을 말합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맛은 짜지만 독이 없다고 해요. 또 물을 섞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류현상 덕분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쌓아두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관 질환과 전신 염증 등 몸 안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건강관리학회에서도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스트레스를 느끼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바로 해소하는 것이 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이로운 거예요. 세 번째,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도 피로해져 건강에 좋지 않죠. 특히 밤에 불을 켜놓고 자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암의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암예방학회는 규칙적인 양질의 수면은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방을 어둡게 해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폐에는 근육이 없지만 주변의 호흡근과 횡격막이 폐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평소에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숨을 쉬는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폐가 자연스럽게 청소되고 심폐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결과는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이에요. 대한폐기능학회는 심폐운동이 폐 건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근육과 가슴 아래 숨쉬는 근육인 횡격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도 폐를 청소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배로 숨을 쉬는 복식호흡은 폐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복식호흡은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배를 내밀며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잠시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이에요. 대한호흡기학회에 따르면 복식호흡이 폐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깊게 숨을 쉬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호흡기 건강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복식호흡을 자주 해보세요. 한 번에 10분 이상, 하루 두세 번 정도 꾸준히 하면 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입니다. 너무 마르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폐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독일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과도한 복부 지방이나 체중이 너무 적은 사람은 만성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마른 사람일 경우에는 영양실조나 근육량 부족으로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흉부학회도 운동과 적절한 체중 유지가 폐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폐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폐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국립암센터에서도 폐암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을 꼭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55세 이상의 흡연자 중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을 한 고위험군은 2년마다 저설량 CT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폐암의 증상 첫 번째는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지만 종양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을 자극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폐암학회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통증이 있다면 늑막염이나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침과 가래입니다. 한국폐암학회에서는 기침과 가래가 8주 이상 지속되면 폐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기나 기관지염 등 여러 호흡기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기침과 가래인데 이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2개월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또한 혈액이 섞인 가래를 보이는 객혈 증상은 특히 흡연자나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가끔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국립암센터에서는 객혈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골격계 통증입니다. 폐는 가슴에 위치하고 있는데 폐암이 근처에 뼈나 근육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나 등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통증이 계속된다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암이 전이되면 다른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호흡 곤란입니다. 폐암이 많이 진행되면 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종양이 기관지를 막거나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면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목소리가 변하고 몸이 붓습니다. 폐암이 성대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면 목소리가 쉬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또 폐암이 생기면 종양이 정맥을 압박할 수 있는데 정맥이 눌리게 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붉어지거나 얼굴이나 목, 팔이 붓고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상대정맥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국립암센터는 이런 부종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면 폐암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폐암은 진행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 흡연이나 가족력이 있다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꼭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